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 개편안, 사실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큰 이슈이자 화두인 교육정책의 변화의 내용과 그 핵심 내용 중에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인지, 뭐 직접적으로 반응한다라는 부분은 제가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이들 질문하셨던 부분, 혹은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많이들 관심 가지셨던 부분, 혹은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들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좀 키포인트로 모아서 제가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 개편이라는 큰 교육정책의 변화가 도래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저는 교육정책의 변화 자체에는 저희 학원, 우리 학원들과 원장님들께는 큰 기회와 어,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 기회를 슬기롭게 활용하실 수 있는, 스마트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비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회를 진행함에 앞서서 조금 양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요 근래에 상담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이제 학부모 상담이라던가 학생 상담이라던가 이런 상담이 좀 많았다 보니 목 상태가 조금 고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사실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듣는 얘기가 제 자랑일 수는 있겠지만 어, 산적 꿀보이스 선생님, 산적 꿀성대 선생님이라는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이제 꿀성대 꿀보이스의 이런 음성을 우리 오늘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원장님들과 선생님들께 최선의 목소리로 좀 들려드리지 못해서 정말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 목소리는 조금 갈라질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도움되는 내용으로 좀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명회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진행하는 사람과 참석하는 사람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들으시는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도움을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설명회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의 주요 내용은 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고교학점제 2028 대입 개편안, 그다음에 그 방법을 슬기롭게 대비하는 방안, 요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하고자 했었는데, 사실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 개편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저와 와이프와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다 보니 순서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꼬꼬무라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어떤 내용이라고 이렇게 어떤 그런 제목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제가 설명회를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계 순서, 어, 순서에 맞춰서 차례대로 좀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은 있겠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제가 좀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진행하는 부분의 핵심 포인트는 우리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키 포인트들을 모아놨다.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들과 선생님들께서는 물론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키포인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추후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제가 이 고교학점제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 페이지에 넣어 놓은 이유가 어떤 것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정의와 본질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의의 핵심 단어와 핵심 포인트들을 잘 찾을 수 있으면 거기에서 파생하는 부분이나 프로그램이나 대비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서 좀 연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 고교학점제의 정의는 무엇인가?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가 바로 고교학점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봐야 되는 핵심 키포인트는 우리 원장님들과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키포인트로 생각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 그다음에 학점을 취득하고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이 두 가지 큰 이슈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 키포인트 1.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 고교학점제 저는 핵심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생 스스로가 수강 신청을 해서 시간표를 구성을 한다.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의 전 핵심 포인트가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일단 그 과목 선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우리 학생의 진로와 계열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대학과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 대학 입시 요강들을 보시면은 이제 얼마 전에 나왔죠. 2028 대입 개편안 그 서울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서 물론 이제 이 뒤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단순화되고 통합화 되었긴 하지만 그 학교 어떤 필수 전공 대학에서는 이런 과목을 이수를 권장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아마 학교마다 모두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에서 우리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에서 권장하는 과목 요거까지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고 시간표를 구성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내용이냐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학생 성향에 맞는 과목 선택이 필요하다. 이 말은 자, 진로와 계열에 맞는 그 다음에 필요한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 있다. 근데 그 과목이 학생의 성향이나 학습 상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성적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과목이 학생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목은 어찌됐든 간에 선택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과목을 대체해서 선택할 수 있는 대체 과목에 대한 가이드를 주시는 것도 굉장한 큰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키포인트는 학점을 취득하고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자, 현재는 단위로 진행을 하면서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면 대부분 졸업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 도입 후에는 과목 출석률,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가셔야 되고요. 학업 성취율 40% 이상이 되어야 일단은 졸업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되고 여기서 플러스 되는 게 192학점. 3학년 동안 192학점을 누적하여 취득하여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변경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꼬꼬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명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목 선택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와 희망 학과의 권장 과목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에서 2028 대입 개편안으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요걸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서울대에서
전공 연계 과목 선택 가이드 개편안에 대해서 이제 물론 검토 중, 확정은 아니고 검토 중이긴 하지만 이런 가이드로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되는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개편안의 핵심적인 부분은 총 세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위계에 따라 깊이 있는 과목의 이수를 권장한다. 위계라는 말은 순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순서에 맞게 과목 이수를 권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단순화하고 통합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올려드린 내용에 보시면은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핵심 권장 과목이 미적분투와 기하, 권장 과목이 확률과 통계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고교학점제의 취지 중에 하나가 학생의 수업 선택권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업 선택권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라는 취지와 조금은 상반되겠죠.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런 내용들로 조금 변경이 되었다. 자, 보실게요. 서울대 공과대학 조금 넓어졌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과가 아니고 공과대학이라고 해서 이제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공과대학에서는 이제 기하와 미적분투,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연계 진로 선택 중에 세 과목 이상을 이수를 권장한다. 권장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필수 핵심 권장 과목이 아니고 권장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 학생의 그 과목 선택권에 대한 자율성을 조금 부여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지만 특정 전공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심화 과목에 대한 이수를 권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이제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하와 미적분투, 사실 기하와 미적분투는 2028 대입 개편안에서 수능에서는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수를 권장한다. 이 말은 고교 과목 선택할 때 서울대 공과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들어와서 수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하와 미적분투는 이수를 하면 좋다라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요 학교 학과를 지망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2, 3학년 때 기하와 미적분투를 웬만하면은 이수를 하고 졸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위계에 따라 깊이 있는 과목의 이수를 권장한다라는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위계에 따라 저희가 흔히 선이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심화 내용을 그 전 내용보다 먼저 수강을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우리 아이들의 학습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물론 뭐 심화되는 내용을 많이 들으면은 좋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교육부라던가 혹은 이제 대학에서는 순서대로 위계에 따른 과목 이수를 권장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편제표를 구성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위에 뭐 1, 2, 3, 4, 5, 6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대수 미적분 1은 이제 대수 미적분 순으로 이수를 하거나 병행하여 이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병행한다라는 얘기는 한 학기에 대수와 미적분을 같이 편제표에 구성을 해서 혹은 시간표 선택을 해서 시간표로 구성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위계에 따라 깊이 있는 과목의 이수에도 이제 필수적인 부분과 이제 권장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필수적인 부분은 대부분 보시면 이제 수학 관련된 부분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이런 것들이 있구나. 추후에 우리 학부모와 학생 상담을 진행을 할 때 혹은 시간표 관련된 가이드를 줄 때 이런 부분까지도 좀 짚어주시면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고교학점제 과정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고교학점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좀 반응하시는 키포인트는 저는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강 신청. 사실 이 수강 신청이라는 부분이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난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나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셨고요. 또 하나는 192학점이라는 숫자. 우리가 이수를 고교학점제 내에서 누적하여 이수하고 졸업할 수 있는 학점이 192학점인데 이 192학점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그 숨은 뜻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고교학점제에서 이제 과목 선택 및 수강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올해 5월, 7월, 9월 요 시기가 굉장히 조금 혼돈의 시기, 그다음에 굉장히 좀 혼란의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이제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이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제 과목을 선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우리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이제 과목 선택이나 수강 신청 등에 대해서 이제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진행을 많이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 선택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수요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실제로 이제 수강 신청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뽑은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가 진로나 계열에 맞춰서 선택하고 싶은 과목이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됐을 경우 그런 경우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수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 많이 좀 마련이 되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총 세 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공동교육과정, 혹은 이제 온라인 학교, 대학과 연계된 고교 학점 연계 사업 등 이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이 수강을 희망하는 강좌가 미개설되었을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었다. 이제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역 내 혹은 같은 시도 내 학교와 연계해서 쉽게 설명하면은 다른 학교에서 내가 방문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 혹은 각 시도 교육청마다 이제 온라인 학교를 개설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온라인 학교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해서 수업을 듣고 학점을 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지역사회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에서 개설된 수업을 듣고 이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대학과 연계된 부분이 조금 좋은 게 뭐냐면은 혹시나 그 대학 연계한 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에 그 수업을 들으면 추후에 그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 학점까지도 인정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래요. 이 고교학점제라는 부분의 핵심 포인트가 이제 진로와 계열에 맞는 선택이다 보니 저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담을 할 때 최대한 중3 겨울방학 때까지는 좀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을 하고 좀 지도를 하는 편인데요. 사실 그렇게 되는 친구가 있고 그렇게 조금 되기까지 좀 힘든 친구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진로에 대한 부분 혹은 그런 고민에 대한 부분들을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은 뭐 상담을 한다고 해서 바로 진로나 계열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친구들은 3학년 겨울 때 방학 때까지는 계열까지라도 조금 축소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집중적인 상담과 관리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교학점제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대비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과목 선택부터 해서 수강 신청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뭐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는 이제 교실 온 다시라고 하는 사이트를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온라인 학교, 각 시도 교육청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3월 달에 개교가 예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뭐 대구라던가 인천, 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설이 되어서 이제 시행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교육청들도 있기 때문에 에듀넷을 통해서 온라인 학교에 들어가 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교와 대학 학점 연계형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제 2025년 올해 시범 운영하는 이제 지역과 대학이 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8개 학교가 시범 운영 대상으로 대학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총 15개 대학, 올해 2025년도에는 총 15개 대학이 시범 운영이 되게 되었고요. 고교 3년간 8학점까지 신청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 학점도 인정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앞전에 좀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굉장히 좋겠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영남대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영남대에 그 개설되는 수업을 고등학교 때 미리 듣고 입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학교에서도 그 학점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학에서 개설되는 과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에서도 개설이 어려운 과목들이 개설이 아마 될 거고요. 이제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 그런 범위들은 교육청과 대학이 상호 협의해서 아마 3월 중에 확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에서 개설되는 과목이라고 해서 대학에서만 필요한, 당연히 대학에서 필요한 과목이 개설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들어야 되는 과목들 중에서 대학에서도 수업이 진행 가능한 그런 과목 대상으로 개설이 된다. 학교와 대학이 상호 협의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 개설되는 과목이면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걱정들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192학점 활용법이라고 제가 여기 적어 놨는데요. 192학점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좀 신기한 숫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192학점일까? 192학점은 도대체 우리 학생들이 몇 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점일까?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실 거.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192학점이지? 192학점이면 우리 학생들이 몇 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 저만 궁금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 부분을 좀 핵심 포인트로 따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단계적 시행을 통해서 이제 올해부터 192학점 이수시 졸업이 인정이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몇 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2022년도에는 2890시간 수업을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3년도와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720시간. 올해는 192학점이 적용되는 올해는 2560시간이 되었어요. 직관적으로 보셔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줄었죠.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수업 시간이 줄었다고 학교에서 일찍 보내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등원하는 시간과 하원 시간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수업 시간이 이만큼 줄었다라는 얘기는
우리 학생 개인 시간표에서 공강 시간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밑에 자료를 보시면 여유 시간이라고 해서 이 학생들이 공강 시간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은 프로그램들을 좀 구성을 했다, 고민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이런 공강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유 시간에, 학교에서 이제 발표한 여유 시간에는 뭐 교과 연계형이라던가 뒤쪽에 보시면은 창체 연계형 혹은 역량 강화형, 휴식형, 다양하게 이제 조금 큰 틀에서 좀 분류를 해놨는데요. 실제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교과, 학습적인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길 것이다. 혹은 생활기록부, 창체, 생기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될 것이다. 세 번째, 본인이 하려고 하는 그런 역량적인 부분에 대한 강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다. 네 번째, 쉬게끔 혹은 자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뒤편에 제가 나머지 부분들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앞에 보시면은 이제 교과 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취율이 4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미수 시에는 보충 지도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 공강 시간에 학생마다 이제 성취도가 좀 부족한 친구들이나 미수 받는 친구들을 보충 지도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이제 공동교육 과정이든 소인수 과목에 대한 부분을 공강 시간에 여유 시간에 활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창체 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 동아리를 좀 만들어서 그 시간에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본인의 이제 관심 있는 진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독서를 할 수 있는 혹은 탐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그럼 창체 연계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초 기본 역량 강화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기초 학력을 보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혹은 이제 본인이 조금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된 멘티, 멘토 역할 할 수 있는, 혹은 자기 관리 역량 강화형이라고 해서 이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좀 구성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좀 핵심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심리 지원 및 휴식형, 상담, 혹은 자습, 혹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서 이제 그렇게 좀 활용하겠다. 이런 큰 틀에서 이렇게 좀 분류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 여유 시간을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도 좀 갭이 좀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교과든 혹은 이제 비교과든 그런 시간들을 녹일 수 있는 시간들로 잘 활용하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거기서 또 그 갭이 좀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조금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학원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미리 좀 가이드 주실 수 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고교학점제 내신 파트에 대해서 조금 핵심 포인트가 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자, 9등급제는 이제 1등급부터 해서 9등급까지로 이제 등급이 나눠지면서 이제 1등급 4%, 2등급 7%, 2등급까지는 누적 11%까지 이렇게 2등급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5등급제로 개편이 되면서 1등급이 10%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4%에서 10%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사실 고교학점제나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생각보다 뉴스에서 이렇게 많이 떠들고 이렇게 하는 그 이슈에 비해 잘 모르세요.
그렇다 보니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 10%로 늘어나면은 1등급 맞기 좋으니 우리 아이한테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어머님, 1등급이 늘어남에 따라 1등급의 중요성은 그만큼 더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더욱더 내신에 대한 경쟁력이 치열해질 것이다 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1등급의 중요성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서울 상위권 대학 혹은 의치 한약수를 희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급은 기본 베이스가 된 거죠. 물론 이제 정확한 지표나 통계는 이제 나와봐야 2028 대입을 치른 후에 조금 더 정확해지겠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1등급 의치 한약수나 서울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시작해야 된다. 너무 우리 아이들한테는 가혹하죠.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내신이 5등급제로 변화하면서 이제 변별력이 약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별력이 약화가 된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변별력이 내신에서 약화가 되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대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이제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은 이제 수능 최저 기준과 면접이 강화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내신에서 진행하는 특히나 교과 전형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과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좀 적용이 된 학교들도 적용을 하고 있고 적용이 된 학교들도 있을 텐데요. 이제 변별력이 약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응하기 위한 대학은 어떠한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선택의 순간이 빨라진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까지의 선택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대학과 학과에 한정된 선택 혹은 자사고와 고등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특목 자사인가 일반인가에 대한 선택에 한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고등학교 선택에서 일반고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선택의 순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서술형, 논술형 문제가 확대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도 수행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선논술형과 수행평가는 좀 결이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뒤편에 이제 서울대에서 발표한 역량 강화 심층 면접, 역량 강화 면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는 대학에서도 문제를 풀고 답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그치지 않고 그 문제를 풀고 푸는 과정을 말로 혹은 글로 좀 적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출 과정을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교학점제의 취지 중에 하나인 선운술형 문제 확대와 수행평가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제 연결성을 부여해서 그런 이제 면접이나 이런 이제 구술 평가 요소가 굉장히 좀 비중이 커질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학습을 함에 있어서 답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본인이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미리미리 학습을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은 뒷페이지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등급의 중요성. 1등급의 중요성은 뭐 지금도 물론 되게 중요한 등급이지만 이제 고교학점제 내에서 5등급제로 개편이 되면서 1등급의 중요성은 저는 더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고교학점제에서 전국의 고등학교 전체 인원수에서 1등급을 10%로 가정을 했을 때 그 인원수는 약 18,0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의학계열과 서울 상위권 대학의 평균 수시 모집 정원보다 많습니다. 와, 그 말인 즉슨 1등급을 맞아도 의학계열과 서울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지 못할 정말 조금이나마 0. 몇 프로의 여지라도 생겨버렸다는 얘기죠. 아,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수치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의 경쟁력은 여전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등급의 퍼센테이지는 늘어났지만 1등급의 경쟁력, 내신의 경쟁은 지금과 동일하게 여전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두 번째, 변별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사실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는 그 변별력을 이 약화된 내신에 대한 혹은 수능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 다음에 뭐 이미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진행하고 있는 대학 발표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수능 최저 기준이 조금 더 강화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면접이 강화가 될 것이다. 혹은 정성평가 요소가 추가될 것이다. 자, 지금 안 그래도 제 뒤쪽에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거기에서 보시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과 역량 평가 그리고 깊이 있는 평가를 하겠다. 자, 이 말은 지금까지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이제 뭐 몇몇 대학에서는 서류를 학교에 요청하는 서류나 학생부 평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요소가 추가가 된 학교들도 있는데요. 그 부분이 강화가 될 것이다. 이제 정성평가 요소가 훨씬 더 많아지고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서울대에서는 이제 지역균형 제도, 지균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의 그런 부분들을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이 부분은 그냥 일단은 생각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택의 순간이 빨라진다. 자,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제 뭐 고1 같은 경우에는 특목 자사 혹은 일반고에 대한 선택, 그다음에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에 대한 선택, 이런 선택에 대한 한정적인 부분만 조금 고려를 하면 됐었는데, 저는 이제 고교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일반고, 고등학교 선택부터 그런 선택의 순간이 조금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고등학교 선택이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고등학교 선택,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대한 우리 학생에 맞는 고등학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혹은 그 고등학교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 지망을 쓸 때 학생이 가서 잘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 지망 선택 시에라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가이드를 줘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 물론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 상담을 할 때, 야, A야, 너
이 학교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 학교 가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점이 있어. 이 정도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것 뿐이지 이 학교 가세요. 이 학교 가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자, 그 중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조금 가이드 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일단은 고교학점제 내에서 중요한 부분이 학생 수겠죠. 인원수가 많은 학교를 좀 추천하는 편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녀공학 혹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고 진학을 조금 추천 가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이제 여학생이 남녀공학 남학생이 남고를 갔을 때 이제 내신 성적을 조금 더 받기에 수월한 그런 환경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교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부터는 이제 고등학교마다 이제 과목 편성의 차이가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최대한 중3 겨울방 혹은 고전이라도 좋으니 진로나 계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와 조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마다 과목 편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이 가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의 권장 과목 플러스 학생이 어, 선택한 진로나 계열에 맞는 그런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는 학교를 선택하시라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학생들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 주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원술형과 이제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찌됐든 간에 선원술형과 수행평가는 결이 같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좀 묶었고요. 이제는 지식 암기의 위주의 그런 학습을 우리 학생들은 좀 탈피를 해야 됩니다.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함양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고 미리 미리 준비할 수 있을 때 좀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그다음에 학생의 역량과 사고력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수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진행을 하면 좋은데 이 부분과 좀 맥을 좀 같이 하는 부분이 학원에서도 이런 이제 학생의 역량과 사고력 혹은 본인의 능력을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좀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관리해주고 수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학생에 맞는 고등학교 선택을 도와줘라. 제가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학교 알림이 혹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플러스 신뢰도 높은 커뮤니티 활용을 통해 정보를 많이 수집하셔야 됩니다. 저희 뭐 이제 뭐 요약 인포라던가 입시 인포라던가 이런 이제 정말 신뢰도 높은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알림이 학교 홈페이지 신뢰도 높은 커뮤니티 활용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고 그 정보가 확실한지 그런 필터를 또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의 평가 방식이나 교육 과정을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학교의 진로나 진학 지도 시스템이 어떤지 학교마다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원하는 학교와 학과를 보내줄 수 있는 학교가 도대체 어디인지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부터 잘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별 특색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제 외부 활동을 얼마나 진행을 하는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비교과 활동, 이제 생기부 관련된 부분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색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나 활동들이 뭐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집과의 학교 통학 거리도 생각보다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뭐 등교하고 하교할 때 3, 40분씩 혹은 그 이상 시간이 걸리면 굉장히 이것도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교 시설과 교칙까지 저는 확인하는 편입니다. 중요하죠. 학년별 학생 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이나 활동에서부터 이제 눈에 띄는 고등학교를 선택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는 학교의 활동도 확인을 합니다. 뭐 학교 자체를 평가하진 않겠지만 학교가 이 학생에 나온 학교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학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을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보내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이드를 제공하면은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지금까지 좀 제 목소리는 크게 괜찮으셨나요? 제가 혹시나 제 목소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놓치시거나 어, 설명이 조금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 말씀 주시면 제가 따로 영상에 자막 처리해서 영상을 한번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저도 이제 제가 그래도 꿀성대 제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꿀 보이스를 좀 들려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 우선은 오늘은 조금 이제 내용적인 부분 위주로 조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는 최상의 목소리 컨디션으로 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고교학점제 도입 후에 학교의 변화가 어떻게 좀 예상이 되느냐. 현재와 변화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은 이해하기도 훨씬 편하고 이제 상담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운영부터 해서 공간, 자원, 가정 요 네 가지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이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비를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핵심으로 상담으로 활용하시면 좋다. 요거는 한번 나중에 시간 내시면 한번 이 표는 한번 보시면 본질적으로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고교학점제 내에서 이제 수능 편의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제 올해 고1이 되는 친구들이 첫 수능을 치르는 2028년도 대입은 이렇게 바뀐다.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PPT에 보이는 요 자료는 사실 제가 뭐 이 자료를 따로 분석해서 뭐 따로 자료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이런 자료들은 저는 직관적인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실제로 교육부에서 이제 보도 자료나 자료들을 제가 직관적으로 조금 이미지로 좀 넣어 놨습니다. 그럼 확실히 뭐 지금은 이렇고 개편안은 이렇고 시한은 이랬는데 확장안은 이렇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직관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능 파트의 키 포인트는 저는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통합형 수능이 되었다. 모든 학생이 동일한 내용으로 또는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는 그런 동일한 시험으로 진행을 한다. 두 번째, 자, 이거 되게 말이 많았죠. 이제 심화 수학이 결국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수능 영역별 평가 방식과 성적 제공 방식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네 번째는 EBS 연계율도 동일하다. 요 네 가지를 조금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은 제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바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통합형 수능. 말 그대로 모든 학생들이 통합해서 동일한 내용, 동일한 문제들로 통합하여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진다. 예를 들면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2028 대입 개편에서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화 요 모든 부분을 통합해서 모두 똑같이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기존 수원 스투 공통 과목의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시험을 봤다고 하면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대수, 미적 분원, 현재 수원 스투죠. 그 다음에 이제 확통까지 요 세 과목에 대한 부분을 통합해서 통일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합사회,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수능 2028 수능에서 이제 고1 때 배우는 통사, 통과 그 범위에 대한 부분을 수능 시험으로 치르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자고 하면 어, 자, 범위는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통사, 통과 그 범위 그대로 수능에 출제가 되겠지만 아마 그 난이도도 고1에 나오는 그 문제 난이도와 동일하다고는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이제 내신을 준비할 때 이제 이 부분이 수능 때도 연결된다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미리미리 학습을 해두면 추후에 이제 수능까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통합형 수능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적인 부담이 좀 늘어났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사회 탐구, 과학 탐구 영역에서 이제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 성취도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제 미반영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 상관없이 어떤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르든 최대한 집중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화수학 굉장히 이슈가 많았죠. 결국에는 심화수학은 수능에 미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밑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부터 조금 유심히 좀 보셔야 되는데 상위권 이공계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화수학 우리가 흔히 심화수학이라고 일컬는 미적분 2라던가 기하 같은 부분들을 뭐 대학별 고사 혹은 고교 수업 과정에서 이제 심화수학에 대한 이수 여부를 아마 확인할 겁니다. 성적이라던가 이수 자체를 진행을 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공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심화 수학에 대한 이수를 권장한다. 아까 제가 서울대 전공 과목 선택 가이드 개편안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서울대 공과대학에서도 미적분투와 기하는 이수를 권장한다. 자, 서울대에서 이렇게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대학들도 이 부분을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교 및 학과의 필수 권장 과목, 필수까지는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단순화되고 통합화되었기 때문에 학교 및 학과별 권장 과목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고등학교 체제에서 이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조금 유심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과 동일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뭐 수능 영역별 평가 방식이라던가 성적 제공 방식, EBS 연계일 등은 지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에 준비하셨던 대로 그대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028 대입 개편안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8 대입 개편안을 보는 우리 대학의 관점이 어떤지, 개편안에 따른 대학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그거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대학의 입장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시 전형과, 그러니까 대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에서 이제 사실 모두 수능의 비중이 좀 축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시 전형에서는 서류,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학종이든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이제 서류나 이런 부분들,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될 것이다. 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뒤에 드리겠지만
대학에서 학교에 요청하는 자료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그 깊이, 요청하는 서류에 대한 내용, 깊이가 굉장히 심화되고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시 전형. 저희가 수능에서도 이제 학생부 정성평가, 교과 역량평가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강화가 될 겁니다. 지금도 이제 수능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요청하는 그런 이제 정성평가 요소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심화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교별 추천 인원이 확대가 되었다. 자, 여기서 조금 핵심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고교별 추천 인원이 확대가 되면서 학교장 추천서, 그 다음에 그 추천서 내용에 추천 사유를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그래,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해도 괜찮아. 근데 그 추천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돼.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은 그 학교의 활동이나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실하고 잘하는 친구들을 추천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안에서 진행하는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본다.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학교에서 대학에 보내는 자료가 심화되고 학교의 활동을 상세하게 확인하고자 한다.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류나 그다음에 평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볼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내용이 좀 이어집니다. 정시에서 이제 교과 평가를, 이름 자체를 교과 역량 평가로 심화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기존에 진행하던 교과 평가, 이제 뭐 교과별 뭐 성적 이런 부분들을 좀 제한적으로 봤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교과 역량 평가로 바뀌면서 성적, 이수 과목, 성취도별, 이수 내역,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 그다음에 그 과목을 이수하기까지의 교과별 세특, 이런 부분들까지 좀 심화해서 좀 보겠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2단계 반영 비율이 20%에서 40%까지 늘어납니다. 굉장히 큰 수치죠.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로 좀 자리 잡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시 면접에서는 이제 창의 융합 역량 평가라고 해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SNU 역량 평가 면접을 도입했습니다. 자, 뒤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요 역량 평가, SNU 역량 평가 면접이 도대체 뭐냐? 제가 예시문항을 조금 파악을 해봤는데요. 실제 수능에 출제되는 킬러, 중킬러 정도 되는 난이도의 문제를 구슬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8 대입 개편안을 보는 대학의 입장의 키포인트는 세 가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 역량 평가는 말 그대로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닌 학업 수행 전반의 깊이를 평가하겠다. 다음에 두 번째는 역량 평가 면접을 도입하겠다. 깊이, 구술, 말로 표현하는 능력, 이제 어떻게 보면 면접의 강화죠. 그런 면접의 강화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성취를 평가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대학에서 우리 고등학교의 활동, 고등학교에서 진행한 활동들을 평가하는, 혹은 평가는 아니지만 확인하는 요소를 추가하겠다. 이런 부분, 요 세 가지 정도에 좀 중점을 두고 핵심적인 부분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과 평가에서 이름이 바뀐 교과 역량 평가는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닌 학업 수행의 전반의 깊이를 평가한다.
실제로 서울대에서 발표한 그 문구 중에서 깊이를 평가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깊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정시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단순 교과 성적만, 이제 정성 평가 요소인 교과 성적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한 교과 이수의 충실도 및 내역을 상세하게 보겠다. 플러스 학업에 대한 성취도를 보겠다. 플러스 학업 수행 내용을 포함,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보겠다가 중요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 역량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다음 학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통, 공감, 성실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까지도 판단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 조금 핵심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역량평가 면접 도입. 제가 앞에 대학의 입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서울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고해서 조금 분석을 좀 해봤어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대학교에서 조금 발표한 내용을 다른 대학들에서도 조금 따라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그 부분을 위주로 좀 분석을 하고 좀 진행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로 역량평가 면접 도입이라고 하면 이제 수시 모집 시에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가 되었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인재, 역량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면접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시 문항을 파악해 보니까 이제 수능에서 출제되는 킬러와 중킬러 문항들을 구술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평가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면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그런 부분들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답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을 도출할 수 있는 과정 등을 성실히 습득하고 그 부분을 글로 적거나 말로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부분은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 잡아서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이제 대학에서 고등학교의 활동을 확인하는 요소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대학에서 고등학교를 평가하겠다가 아닙니다. 고등학교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우리 이 학생의 활동들을 평가하면서 이제 고등학교의 활동들을 확인을 할 거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서울대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활동들이 추가가 될 것이고, 같이 동반 성장하는 요소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제 고등학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고등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할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나를 이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요소와 환경을 갖춘 학교를 선택함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